안녕하십니까, 위너스텔입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고 봄도 깊어지면서 계절은 여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을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더운 여름 잘 대비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폰 소액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란 무엇일까요? 휴대폰 가입자가 주로 온라인 등 여러 쇼핑몰에서 휴대폰 인증을 받아 신용결제를 하고 사용한 금액은 다음 달에 휴대폰 청구서에서 합산 청구를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와 같은 서비스를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통신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는 본인 소유의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최근에야 많은 페이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결제가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휴대폰 소액 결제만큼 편리한 것이 없었죠. 이 간편함 때문에 한때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고 있다면 카드 결제 금액에 소액 결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려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소액 결제의 한도는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이 회선당 100만 원이 아니고 한 사람당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4명이로 된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있다고 해도 휴대폰 소액 결제는 1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이 상한이라고는 하지만 소액 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고요. 그 외에도 나이나 휴대폰 요금 미납 및 연체 여부 등에 따라 사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미성년자, 법인 명의 휴대폰, 선불요금 가입자, 사용정지 사용자 등은 소액 결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액 결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액 결제는 간편함과 금융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후불 결제이기 때문에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잃어버리면 습득한 사람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증번호를 낚아채서 결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휴대폰으로 생각 없이 소액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명의자 몰래 사용된 소액 결제는 최장 2개월 후에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연체료를 물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결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소액 결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액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많이 당하는 것인데요. 할인권이나 상품권을 준다는 문자를 받아 함께 온 링크를 클릭했더니 어플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소액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매달 몇천 원씩 나도 모르게 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금 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지요. 소액 결제가 됐다는 문자가 와서 놀라 전화를 했더니 사기범이 도착한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취소해준다고 해서 오히려 결제를 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고 결제만 한 후 현금 일부를 받는 소액 결제 깡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주고 1-20만 원 정도 받았다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면서 소액 결제까지 사용하여 대포폰 피의자이다 신용불량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결제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은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소액 결제 차단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페이 등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 소액 결제를 대체할 수 있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액 결제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소액 결제가 될 수도 있고 몰래 어플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료 할인 쿠폰이라든지 보안 관련 어플, 대출 안내 같은 문자인데 링크가 걸려 있으면 숨도 쉬지 않고 삭제해버려야 합니다. 휴대폰상으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보안카드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무슨 은행, 경찰, 검찰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거의 100% 사기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도 통화나 문자상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 수 없는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결제 금액과 결제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밖에 없습니다. 소액결제는 사기당한 것을 포함해서 어떤 방식이든 가입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신사는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를 취소해달라든지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 말이죠. 사기 피해를 당했으니 경찰서로 가야겠죠?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를 해보세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스미싱, 피싱, 파밍 등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당할 수 있는 각종 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ARS 결제 중개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휴대폰이나 ARS로 결제가 되었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해결을 돕는 기관입니다. 통신사와 피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항의를 해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때 이곳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센터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국민신문고로 가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가서 소통광장, 민원,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간 민원은 업체에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습니다. 소액결제를 예방하는 법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후에는 손해본 금액을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만큼 시간과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사기범들도 그런 점을 노리기도 하고요. 영상을 내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휴대폰 소액결제는 막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간편결제도 많이 발전해서 휴대폰 소액결제보다 더 편한 방법도 있는데 구태의 위험성이 짙은 소액결제를 열어놓아서 사기꾼들이 표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 위너스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